이 감동 사연은 한국의 평범한 전통 발효식품 연구자 박지원이 캐나다 밴쿠버의 국제식품 박람회에서 겪는 극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20년간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연구가 우연한 기회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던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면서 입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관심과 시련에 직면하지만 진정성과 끈기로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캐나다 사회에 깊은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단순한 제품의 성공을 넘어 인간적인 유대와 희생,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작은 한국 마을과 캐나다 사회를 연결하며 감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재평가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캐나다 식품 시장에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의 토종식품이 이제는 현지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밴쿠버의 유명 클리닉에서는 환자들이 한국 발효식품을 요청하기 위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대형 마트에서는 입고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간 고통받던 관절염이 기적처럼 나아졌어요 라는 감동적인 증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 혁신가로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20회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 몰랐어요.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현미경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1월도 끝나가고 있었죠. 서울 외곽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연구실에서 저는 오늘도 발효의 비밀을 찾고 있었어요. 교수님, 또 밤새셨어요? 문이 열리며 연구실 조교 민준이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제가 유일하게 챙기는 제자였죠.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더 핫한 연구실로 가버렸으니까요. 아니, 오늘은 일찍 왔어. 샘플 상태를 확인하려고. 제 앞에는 작은 발효통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각 다른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자라고 있는 토종 유산균들. 할머니께서 쓰시던 방법에 제가 배운 현대 미생물학을 접목한 결과물이었죠. 교수님, 이거 보세요. 민준이가 내민 봉투에는 낯선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밴쿠버 국제자연식품 박람회. 열어보니 초청장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연구자로서 참가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거지? 아마 교수님 논문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국 저널에 실렸던 그 연구 기억나세요? 만성염증과 장내 미생물 균형에 관한. 아, 그 논문. 3년 전에 겨우 출판했던 논문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종종 인용되더군요. 연구실로 돌아와 초청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참가비와 항공료, 숙박비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지금 우리 연구실 통장에는 다음 달 임대료를 낼 돈도 빠듯했으니까요. 연구비 지원은 작년에 끊겼고 대학에서는 실용적이지 않다며 저의 연구를 외면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영희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간호사 유니폼을 벗은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터라 피곤해 보였지만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더군요. 여보, 이거 봐요. 저녁을 먹으며 초청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희는 조용히 초청장을 읽더니 눈을 반짝였죠. 가야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비용이. 영희는 제 말을 끊었어요. 우리 적금 깨면 돼요. 당신이 20년 동안 연구한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세계에 보여줄 기회잖아요. 영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적금은 영희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까지 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언젠가 작은 집을 장만하자고 시작한 적금이었죠. 정말 괜찮아? 당신 연구가 빛을 볼 수 있다면 집은 좀 더 미뤄도 괜찮아요. 그날 밤 연구실 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어요. 샘플들을 살피며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앞에 놓인 선택처럼 반짝였어요. 연구실 한쪽 벽에는 할머니와 찍은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시골 장독대 앞에서 웃고 계시는 할머니.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가 장을 담그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어요.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에 담가 장독에 보관하는 과정. 그때는 몰랐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후 저는 할머니의 방식을 현대과학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전통 발효식품 속에 살아있는 다양한 유산균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리활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연구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대형 제약회사들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에만 관심을 가졌고 정부 지원금은 더 첨단 분야로 흘러갔죠. 저는 점점 더 연구실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대학원생 시절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던 제게 할머니께서 직접 담근 청국장을 먹여주셨죠.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전통 발효식품으로 나아졌을 때 저는 그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연구실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밴쿠버행을 결정한다면 샘플 준비에 적어도 한 달은 필요했죠. 가장 효과가 좋은 균주들을 선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일찍 도착한 민준이는 제가 밤새 작성한 계획서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교수님 정말 가기로 하셨어요? 응.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해온 연구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도울게요. 샘플 준비부터 자료 정리까지 다 같이 하면 한 달 안에 가능할 거예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대학 행정실이었죠. 박지원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연구실 계약 갱신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예상했던 소식이었어요. 연구비가 없는 저희 연구실은 공간도 줄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으니까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숨가쁘게 흘러갔어요. 낮에는 연구실에서 샘플을 준비하고 밤에는 집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죠. 영희는 병원 일정을 조정해 추가 근무를 늘렸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죠. 출발 전날 밤 연구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교수님, 이거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작은 휴대용 건조기였어요. 샘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였죠. 어떻게? 이런 건 비싼데. 저희 연구실 출신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어요. 다들 교수님 연구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어요. 목이 메었어요.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집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영희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잘하는 걸까? 이 나이에 모험을 하는 게.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20년 동안 믿어온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세계는 다를 수 있어요. 당신의 연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는 알아볼 거예요. 비행기표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서울에서 밴쿠버까지 10시간의 비행. 그 거리만큼이나 저의 연구와 세계 시장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간극을 메울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에 쌓인 서울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죠. 영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뭐가 웃겨? 그냥. 당신이 자랑스러워서요.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온 당신이.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영희를 꼭 안았어요. 다녀올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게. 영희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연구 샘플들을 확인했어요.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지혜와 20년간의 연구가 담긴 작은 병들. 이것들이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앞으로의 열흘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작은 연구실이 있는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20년간의 연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계는 한국의 작은 발효식품에 관심을 가질까? 그 모든 의문을 안고 저는 구름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남편이 보이지 않게 참았던 눈물이 차에 타자마자 터져나왔다. 울음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었다. 20년 동안 남편의 꿈을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해왔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도 아이를 갖자는 계획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원이 저렇게 빛나는 눈으로 자신의 열정을 쫓아갈 때 그건 그 자체로 보상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대학병원 동료들에게 남편이 드디어 박람회에 갔어요. 다들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소망을 덧붙였다. 이번엔 꼭 인정받았으면 좋겠네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차가운 밴쿠버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한국에서는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지만 이곳은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었죠. 20년 동안 연구실과 집만 오가던 제가 이렇게 멀리, 그것도 제 연구를 들고 외국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박지원 씨 맞으신가요? 공항 도착장에서 한 남성이 한국어로 저를 불렀어요. 네, 맞습니다. 밴쿠버 한인회에서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박람회 참가하시는 한국 업체들 초기 정착을 돕고 있어요. 데이비드 씨는 친절했어요. 호텔까지 데려다 주면서 밴쿠버에 대한 이야기, 식품 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죠. 하지만 그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박람회는 대형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소규모 업체들은 위치도 좋지 않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낯선 도시의 밤 풍경이 펼쳐졌죠. 아내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도착했어요. 다행이네. 비행기 괜찮았어요? 그럭저럭 내일부터 박람회 시작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당신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는 알아요. 세상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영희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우리 전통 발효식품을 연구하며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박람회장으로 향했어요. 월드 푸드 이너베이션 엑스포라는 현수막이 걸린 거대한 건물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10일간 진행되는 이 박람회에서 제 연구를 알릴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등록을 마치고 제 부스 위치를 확인했을 때 그 설렘은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A78. 아, 여기군요. 안내원이 가리킨 곳은 박람회장 가장 구석진 곳, 그것도 화장실 옆이었어요. 주변에는 저처럼 작은 부스들이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형 식품회사들의 화려한 전시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괜찮아요. 위치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스 셋업을 시작했어요. 가져온 한국 전통 장류, 김치, 청국장, 그리고 제가 개발한 현대화된 발효 건강식품 샘플들을 정성껏 배치했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영어 브로셔였어요. 영희가 밤새워 번역을 도와줬는데 그녀의 영어 실력 덕분에 꽤 그럴듯하게 나왔더라고요. 오픈 10분 전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준비를 완료해주세요.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마지막으로 부스를 점검했죠. 그리고 박람회장 문이 열렸어요. 방문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화려한 조명과 디스플레이가 있는 대형 부스로 향했어요. 첫 1시간 동안 제 부스 앞에 멈춘 사람은 단 3명. 그것도 길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잠시 지도를 확인하다가 떠났죠. 우주 라이크 투 트레디셔널. 코리안 퍼멘터드 푸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부분은 미소만 짓고 지나갔어요. 간혹 호기심에 맛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향과 맛에 얼굴을 찡그리는 경우가 많았죠. 흥미롭네요. 하지만 너무 특이한 맛이네요. 이게 첫날 들었던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첫날의 기대감도 사라지고 주변 부스 운영자들의 활기찬 모습과 대비되는 제 부스의 적막함이 더 뼈아프게 느껴졌거든요. 셋째 날 아침 재앙이 찾아왔어요. 발효식품 샘플을 적정 온도와 습도로 유지해주는 휴대용 건조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거예요. 당황해서 설명서를 찾아봤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현지 수리점에 연락했죠. 부품을 주문해야 할 것 같은데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일주일이라니. 박람회는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건조기 없이는 발효식품 샘플들이 상할 위험이 커요. 특히 제가 자신 있게 준비한 특수 발효 콩 제품은 온도 관리가 필수적이었거든요. 점심시간 텅 빈 제 부스를 바라보며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한 아시아계 남성이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공항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데이비드 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네. 첫날 도와주셨던.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박람회는 괜찮으신가요? 한숨이 나왔어요. 일단 건조기 문제부터 설명드렸죠. 데이비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한식당이 근처에 있어요. 거기 김 사장님한테 연락해 볼게요. 아마 냉장고 일부를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도움으로 근처 서울 가든이라는 한식당에서 냉장고 선반 하나를 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식당까지 샘플을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샘플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박람회 넷째 날, 마치 운명이 저를 조롱하듯 제 건너편에 있던 대형 식품회사가 추가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화려한 조명과 음악, 시식 행사까지 열리니 방문객들은 모두 그쪽으로 몰렸고 제 부스 앞은 인적이 뚝 끊겼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식이면 남은 6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원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항상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건 그냥 연구실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에요.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제품을 누가 사겠어요? 누군가는 알아볼 거예요. 당신 연구의 진짜 가치를. 영희의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보이는 밴쿠버의 불빛들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거든요. 20년 동안 연구했던 것들, 집 대출까지 내서 만든 샘플들, 그리고 늘 곁에서 응원해주던 아내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섯째 날 박람회장에 도착해보니 아침부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전과 다른 활기가 느껴졌죠. 알고 보니 오늘은 일반 관람객이 아닌 바이어와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특별 세션이었어요. 더 심각한 경쟁이 예상되는 날이었죠. 제 부스에 도착해 준비를 하는데 옆 부스에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영어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라정이라고 해요. 로컬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 박람회 참가 업체들을 취재 중인데 혹시 짧은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영어로 인터뷰라니 준비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설이는 저를 보고 사라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저희가 나중에 자막 처리할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제 연구에 대해 왜 발효식품이 중요한지, 특히 현대인의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최대한 열정을 담아 설명했죠. 사라는 제 샘플들도 맛보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와, 이건 정말 특별한데요? 특히 이 콩 발효 제품. 맛이 독특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사라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제 친구 중에 당신이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무력감에 빠져있던 제게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람회는 며칠 남지 않았고 무관심의 벽을 뚫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내일은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서울 가든 냉장고에 있는 샘플들을 점검하러 갔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박 선생, 오늘은 어땠어요? 사람들 반응이 좀 있었어요? 아직 큰 반응은 없네요. 하지만 오늘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도 해갔어요. 오, 그거 좋은 소식인데? 내일부터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김 사장님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셨어요. 차가운 이국땅에서 따뜻한 한국 음식과 정을 느끼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서 샘플들을 확인하고 다음날 준비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밴쿠버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별이 많았어요. 그 별들 사이로 내일이 조금은 다른 날이 되기를 빌었죠. 아직 박람회는 5일이 남아 있었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누군가는 제 연구의 가치를 알아볼지도 모르잖아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내일 만날 사라의 그 친구가 누구일지 상상하며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분명 다른 날이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박람회 6째 날 저는 이제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스에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대부분 호기심에 맛만 보고 그냥 지나갔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샘플도 많이 남았고 특히 건조기가 고장나면서 새로 준비해온 청국장은 제대로 된 상태를 보여줄 수도 없었죠. 오늘은 일찍 정리하고 호텔로 돌아가서 내일을 준비해야겠다. 한숨을 쉬며 부스 정리를 시작하려는 찰나 한 여성이 저희 부스 앞에 서더군요. 금발의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방문객들과는 다르게 제 제품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Excuse me, what exactly is this fermented product? 정중하게 영어로 물어보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급히 영어 모드로 전환하면서 제가 준비해온 설명을 시작했죠. 이건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입니다. 콩을 찐 다음 특별한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킨 건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제 설명을 경청했어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30초도 듣지 않고 떠나갔는데 그녀는 달랐어요. 저는 에밀리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영양의학 전문이죠. 최근에 전통식품의 염증 감소 효과에 관심이 많아요.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말에 저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어요. 의사라니 그것도 영양의학 전문이라니. 제 연구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제 이름은 박지원입니다. 한국에서 온 발효식품 연구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제 연구에 대해 설명했죠. 20년간 모아온 데이터, 성분 분석, 효능에 대한 가설들을 쏟아냈어요. 특히 청국장과 발효 마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설명에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박 박사님. 제가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자 중에 로버트 클라크라는 72세 노인분이 계세요. 20년 넘게 만성 관절염과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기존 약물 치료에 한계가 왔거든요.
혹시 이 제품들을 그분이 섭취해봐도 될까요? 최소 6주? 8주 정도는 꾸준히 섭취해봐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의사가 실제 환자에게 제 제품을 써보겠다니. 이런 기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에서는 20년 동안 연구실과 소규모 시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말이죠. 물론이죠. 기꺼이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결과를 장담해 드릴 수는 없어요. 연구실 데이터와 실제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 말에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과학자니까요. 통제된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로버트는 이미 많은 치료법을 시도해봤고 무엇보다 그분도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특별히 준비해온 최상품 청국장과 발효 마늘 추출물을 에밀리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섭취 방법과 용량에 대한 안내서도 같이 준비했죠. 과학자로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게요. 명함 주시겠어요? 에밀리는 제 명함을 받아들고 자신의 것도 건네주었어요. 에밀리 브라운 MD, PhD, 누트리셔널 메디슨 스페셜러스트라고 쓰여 있었죠. 실제 현직 의사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아내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의사가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요? 드디어 인정받는 거네요. 아직 모르죠. 결과를 봐야죠. 최소 6주는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만약 효과가 없다면? 그동안의 연구가 헛된 것이었다면? 하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번이야말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박람회가 끝났어요. 저는 체류 비자를 연장해 에밀리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로버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했지만 연락이 없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박 박사님, 믿기지 않는 소식이 있습니다. 로버트의 염증 수치가 30%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에밀리.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0%라니. 그것도 6주 만에. 대부분의 항염증 치료제도 이 정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리는데 말이죠. 네,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경 클리닉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연세가 지긋한 노신사가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박 박사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로버트 클라크 씨입니다. 에밀리가 소개하자 로버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젊은이, 당신이 내 삶을 바꿨어요. 로버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통증으로 시작해서 통증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수많은 약을 먹었고 수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당신의 이 청국장이라는 것을 먹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변화를 느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손가락도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로버트는 자신의 손을 움직여 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감격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에밀리가 말을 이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워요. CRP 수치가 크게 감소했고 다른 염증 마커들도 개선되었어요. 물론 아직 장기적인 효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로버트의 이야기를 듣던 주변 환자와 방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부스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게 뭔가요?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청국장과 발효 마늘 추출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로버트는 자신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나눠주었죠.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20년 동안 고통받던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요. 로버트의 진심 어린 증언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곧 제 근처에는 작은 인파가 모였고 샘플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에밀리는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박 박사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희 클리닉에서 소규모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은데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식 클리닉에서의 시험 프로그램이라니.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기회였죠. 물론이죠.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 소식을 영희에게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로버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감사하는 눈빛, 그리고 당신이 내 삶을 바꿨어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연구자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밴쿠버의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캐나다의 밤하늘은 한국과 다르게 느껴졌지만 별들은 똑같이 빛나고 있었죠. 그 별빛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한편 에밀리는 로버트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 한국인 연구자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로버트가 말했어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사실은 제가 최근에 아시아 전통 발효식품에 관한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 박사님의 부스가 눈에 띄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효과가 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그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로버트의 질문에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새로운 것만 쫓다 보니 오래된 지혜를 잊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박 박사님 말씀으로는 이 발효식품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호텔방에서 영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 우연한 만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작은 기적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로버트 씨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에밀리 선생님의 클리닉에서 발효식품을 섭취한 지 6주 만에 그의 얼굴에서 통증의 그림자가 많이 사라졌어요. 박 선생님,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로버트 씨가 클리닉에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것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에밀리 선생님은 로버트 씨의 사례를 클리닉 내부에서 공유했고 다른 의사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의사들도 하나둘 제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발효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품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나요? 이 효과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있나요? 제가 준비해온 연구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여드리고 발효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손수 담그시던 그 항아리들, 그리고 새벽녘에 장독대를 어루만지시던 그 손길이 지금 여기 밴쿠버까지 와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에밀리 선생님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제 발효식품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2주 후에는 30명으로 늘어났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소화 기능 개선과 염증 감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만성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완화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박 선생님,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제 환자들 중 몇몇은 수년간 시도해보지 않은 치료법이 없을 정도로 고생했거든요. 에밀리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렇게 클리닉에서의 시범 사용이 확대되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원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밴쿠버 투데이 방송의 사라 정이라고 합니다. 박람회 때 취재해 갔던 한국계 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에밀리 선생님의 클리닉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놀라운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한국 문화 코너용 가벼운 소재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환자들의 인터뷰를 듣고 나니 이건 단순한 문화 소개가 아니라 진짜 의학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라가 박람회 때 부스에 찾아왔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라 씨는 이민 2세대로 자라면서 한국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켜왔다고 해요. 어렸을 때 김치 냄새 난다는 놀림을 받은 후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항상 뭐든지 발효시키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저 오래된 관습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니.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사라 씨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할머니로부터 배운 전통 방식과 그것을 현대적으로 연구한 과정을 설명할 때 그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죠. 제 할머니도 비슷한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로버트 씨를 비롯한 여러 환자들의 인터뷰도 함께 촬영했어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카메라에 담겼고 방송 전날 사라 씨가 예고편을 보내주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종종 현대의학만을 신뢰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밴쿠버의 한 작은 박람회 부스에서
한국의 연구자가 가져온 전통 발효식품이 수십 년간 고통받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라 씨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로버트 씨가 정원에서 손녀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어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상적인 활동들을 즐기는 그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에밀리의 클리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은 방송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거나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했어요. 제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이 발효식품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남성이 차분하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마이클 톰슨이라고 합니다. 그린라이프 유통의 수석 바이어죠. 혹시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마이클 씨는 캐나다 전역의 건강식품을 유통하는 대형 회사의 책임자였어요. 그는 제 제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량 공급 계약을 제안했죠. 우리는 자연 유래 건강식품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검증된 효과가 있는 제품은 더욱 귀한 상황이죠. 박 선생님의 제품을 캐나다 전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에서는 20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제 연구가 이곳에서는 불과 2달 만에 이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준비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규모로만 생산하고 있어서요. 제 말에 마이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산시설 확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박 선생님의 기술과 노하우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아내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전하며 목소리가 떨렸죠. 여보, 믿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 연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그녀였기에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해낼 거라는 걸.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도 나는 알고 있었어요. 밴쿠버에 온 지 2달이 지났고 에밀리의 클리닉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준비해간 모든 샘플은 동이 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에밀리 선생님을 통해 밴쿠버 내 여러 클리닉에서 공급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몇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제 발효식품을 처방 형태로 권하고 싶다고 했죠.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밴쿠버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은 기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거든요. 어떻게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한국의 소규모 연구실에서 어떻게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제품의 품질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밴쿠버의 야경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할머니의 장독대가 떠올랐죠. 그 작은 항아리들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다니. 에밀리 선생님이 보내준 환자들의 감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이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한국의 농부들과 협력하여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 했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사라 씨가 보내준 방송 영상을 다시 보았어요. 영상 마지막에 그녀가 한 말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죠. 때로는 우리가 외면했던 전통 속에 미래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데에는 국경도, 언어도, 문화적 장벽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박지원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야.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20년간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지혜가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 곁에 이 여정을 함께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으니까요. 밴쿠버의 하늘은 오늘도 맑았지만 제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어요. 호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핸드폰에는 끊임없이 문자가 도착했어요. 에밀리 병원의 환자들, 인근 클리닉, 그리고 이제는 대형 유통업체까지. 모두 제 발효식품을 원했습니다. 지원 씨,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체계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에밀리가 호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그녀는 항상 실용적이었죠.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연구자지 사업가가 아니에요. 이곳에서의 체류도 이미 2번이나 연장했고 샘플로 가져온 물량은 거의 바닥났어요. 에밀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로버트 할아버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제니 마틴스의 위장 문제가 한 달 만에 개선됐고요.
이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20년 동안 연구실에 틀어박혀 믿어왔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임시 생산 시설이라도 필요해요. 데이비드 회장님께 연락해 볼게요. 에밀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밴쿠버 한인회장인 데이비드 리는 첫날부터 저를 도와주었죠.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불과 이틀 만에 리치몬드 지역에 비어있는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거든요. 박 박사님, 우리 한국인이 해외에서 빛을 발하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인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데이비드 회장의 격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설은 마련했지만 가장 중요한 원재료를 확보할 수 없었거든요. 제 발효식품의 핵심은 특별한 방식으로 재배된 한국의 토종 채소와 약초였어요. 그것도 특정 지역의 토양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재배된 것들이요. 밤새 고민하다 결국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새벽 시간이었지만 김만수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계셨죠. 만수 아저씨, 저 지원이에요. 아이고, 지원이가 미국에서 전화를 다 하네. 잘 지내나? 캐나다예요, 아저씨. 그런데 큰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만수 아저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그분은 항상 묵묵히 우리 마을의 농사를 책임지셨죠. 제 연구에 필요한 재료도 대부분 그분의 밭에서 난 것이었고요. 말해봐라, 지원아.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만수 아저씨는 처음엔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재배한담. 우리 농사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라. 아저씨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토종 채소는 대량 재배가 어렵고 특히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재배하는 것은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랑 한번 의논해 볼게. 지원이가 저 멀리서 우리 농사 자랑스럽게 알리고 다닌다는데 어떻게든 도와야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농촌 출신이라 항상 뿌리를 소중히 여겼거든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을 때도 그 재료들이 자라는 땅과 농부들의 손길을 항상 생각했으니까요. 이틀 후 만수 아저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원아, 우리 마을 농민회에서 회의했다. 다들 힘을 모으기로 했어. 각자 땅에서 네가 필요한 작물을 나눠서 재배하기로 했어.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호텔 방에서 혼자 울면서 마을 분들께 감사 메시지를 보냈죠. 그날 밤 아내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연구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2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영희는 제가 연구에 매달릴 수 있도록 자신의 교사 커리어를 희생했어요. 우리 집 거실은 종종 임시 연구실이 되었고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원재료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캐나다 식품안전청의 인증이었죠. 첫 미팅에서 제니퍼 윌슨 담당관은 냉정했어요. 박사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품 원료는 엄격한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히 발효식품은 더 까다롭고요. 제가 준비해간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20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모두 꺼내 설명했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 그것들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체계적인 연구네요. 제니퍼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특히 제가 한국과 캐나다의 식품 안전 규정을 모두 고려해 미리 준비한 점에 감탄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연구를 위해 20년을 바쳤어요. 단 한 번도 안전성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제니퍼는 태도를 바꾸었어요. 신속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게요. 보통은 6개월 걸리는 과정이지만 특별 케이스로 처리하면 한 달 안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의 클리닉에서 환자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로버트 할아버지와 다른 환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죠. 박사님, 제가 20년 동안 시도하지 않은 치료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발효식품을 먹기 시작한 지 6주 만에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로버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손녀인 소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상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저랑 놀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제 연구의 진짜 목적이었으니까요. 임시 생산시설은 빠르게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회장님의 주선으로 현지 한인 교포들 중 식품 가공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자원해서 도와주셨고, 에밀리는 의대생들을 불러 모아 품질 관리를 담당하게 했죠. 첫 배송을 받았을 때 만수 아저씨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원아, 이 상자에는 우리 마을 15농가의 정성이 담겨 있다. 모두들 너의 성공 소식에 자랑스러워하고 있단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보내줄 테니 걱정 말거라.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마음은 고향으로 날아갔어요. 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 작물을 돌보는 모습,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발효식품을 만드시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죠. 제니퍼는 약속대로 빠르게 인증 과정을 진행해 주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해 서류 작업을 도왔죠. 박사님의 열정에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환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니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란 걸 알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첫 대량 생산 과정에서 발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원인을 찾기 위해 밤새 연구실에 머물렀죠.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캐나다의 습도와 온도가 한국과는 다르잖아요. 에밀리의 말에 번뜩 깨달았어요. 발효는 살아있는 미생물의 활동이니까 환경 조건이 아주 중요했죠. 급히 한국에서 사용하던 발효 환경 데이터를 검토했고 캐나다 현지 조건에 맞게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3일 밤을 새워 문제를 해결했을 때 마침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죠.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다른 연구자들과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생산 시스템이 안정되자 마이클 톰슨이 이끄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미팅이 진행됐어요. 그는 제 제품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죠. 박사님, 우린 건강식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품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원재료는 반드시 제가 지정한 한국 농가에서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의 일정 부분은 그 농가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투자되어야 해요. 마이클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동의했어요. 그런 가치관이 당신의 제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거겠죠. 동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대륙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한국의 농부들이 정성으로 재배한 작물이 캐나다로 보내져 가공되고 북미 전역의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요.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협력이었죠.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발효식품을 만드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지원아, 음식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야. 땅의 기운, 농부의 정성, 바람과 햇살,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모여야 좋은 음식이 되는 거야. 할머니의 지혜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제 연구는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만수 아저씨와 마을 농부들, 에밀리와 데이비드, 제니퍼와 마이클, 그리고 항상 곁에서 지켜봐준 아내 영희까지. 모두의 마음이 모여 이루어낸 작은 기적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소중한 협력의 결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우리의 전통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4달 전만 해도 이 도시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했던 제가 오늘은 캐나다 정부의 혁신적 자연건강식품 공로상 수상자로 시상식에 참석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원 씨, 준비 다 되셨어요? 문 밖에서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방송기자 사라 정은 제 이야기를 처음 보도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날카로운 질문들로 저를 당황하게 했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의 든든한 전달자가 되어 있었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사라 씨, 정말 이런 큰 상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사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박 박사님,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더 겸손할 필요 없어요. 시상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4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에밀리 의사의 소개로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던 로버트 씨의 건강이 놀랍게 개선된 일, 현지 클리닉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일,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체결까지. 무엇보다 한국에서 김만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농부들이 밤낮으로 일해 원료를 보내준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죠. 시상식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앞줄에는 에밀리와 로버트 그리고 다른 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놀랍게도 주 정부 보건부 장관도 보였어요.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 한국에서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얼굴들도 있었죠. 제 아내 영희와 김만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고향 마을 농부들이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되고 단상으로 올라갔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상장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준비해온 영어 원고를 보는데 글자가 흐릿해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서였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20년 전 제가 할머니의 장독대 앞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간호사 커리어를 포기하고 저를 지지해준 제 아내 영희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우리의 뿌리를 지켜오신 김만수 할아버지와 고향 마을의 모든 농부들께도요. 마지막으로 낯선 아시아 음식에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주신 에밀리 브라운 박사와 로버트 클라크 씨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에밀리가 일어나 박수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는 아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고생과 희생이 떠올랐나 봐요. 시상식이 끝난 후 로버트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4달 전만 해도 걷기조차 힘들어했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죠. 박사님,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 특별한 땅과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곳이니까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돌아갈 때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로버트와 에밀리 그리고 뜻밖에도 사라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사라는 한국의 작은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며 동행하겠다고 했죠.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을 입구부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주민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치며 맞아주었죠. 아내 영희가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를 꼭 안아주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랑스러워요, 여보. 영희가 속삭였어요. 항상 믿었어요. 당신의 연구가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다음날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마을에 연구센터와 생산시설을 짓고 싶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젠 더 이상 서울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농부들과 함께 세계적인 건강식품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김만수 할아버지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원이가 어릴 적에 내 장독대 옆에서 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그때는 몰랐지. 우리가 지켜온 이 오래된 방식들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 줄은. 로버트가 김만수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맞잡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죠. 사라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어요. 한국의 작은 마을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로버트가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이곳의 전통이, 이곳 사람들의 지혜가 저를 20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어요. 오랫동안 구식이라고 무시당했던 그들의 방식이 이제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연구센터의 첫 삽을 뜨는 날이었어요. 땅을 파는 순간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레시피 노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는 매달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고 사라의 다큐멘터리는 북미 전역에서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우리 마을의 발효식품은 이제 한국의 작은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연구센터 옥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때 젊은이들이 떠나 활기를 잃어가던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귀향한 청년들로 학교도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죠. 아내 영희가 커피를 들고 옆에 와 앉았어요. 생각해봐요, 여보. 20년 전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그저 한국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전통의 가치를 알리고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내고 싶어요. 마침 로버트와 에밀리가 보낸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캐나다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의 발효식품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죠. 영상 속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원 씨,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세계 여러 의학 저널에서 당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당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장독대가 줄지어 선 풍경이 보였죠. 그 오래된 지혜가 이제는 현대과학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그 작은 지혜가 이제는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특별한 기적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할머니의 장독대 앞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